어제 제가 영상에서 미국이 중국한테 너 한 번만 러시아 도와주면 가만히 안 둔다. 더구나 위협적인 무기 우리 허락도 없이 그렇게 도와주면 너네 가만히 안 둔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월스트리트 기사에서 어떻게 났냐면 중국이 이 오피셜이 말을 했어요. 너 미국, 너네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다. 너네 하는 꼴을 봐라. 너 미국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무기를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너네가 우리를 욕하고 있다고? 라고 하면서 감히 미국 네가 우리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우리는 절대 그런 거를 환영하지 않는다. 라고 딱 말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잘 보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한테 전쟁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기를. 많은 동맹국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시점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러시아를 도와줘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 어떤 고위 간부직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약 3년간 계속해서 봉쇄를 했다가 열었다가 경제가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복귀하기 위해서 지금 푸틴한테 계속해서 이 전쟁을 끝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대요.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 그래서 이로 인해서 조금 이 푸틴이 조금만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전쟁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재촉은 하지만 좋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생긴 거죠. 푸틴 같은 경우는 연설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전쟁을 자꾸 재촉하는 것은 미국이다. 계속해서 미국이 무기를 지원하고 우리와 우크라이나 사이를 끊으려고 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문화 컬처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판을 했죠. 그래서 푸틴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핵 무기를 쏜다라가 아니라 지금 미국 너가 이리 했다라고 논리적으로 말해서 그나마 대화로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작은 희망이 생겨요. 하지만 바이든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동맹국들을 이용해서 싸우자. 러시아 너네가 가만히 있게 배기겠어? 라고 말을 한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크립토, 주식 같은 시장은 살짝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렇게 전쟁 상황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더구나 이 CPI가 지난달에 살짝 기대치보다 더 높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일주일, 2주 뒤에 PPI가 다시 나왔어요. 이 생산자가 물건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높아진 거죠. 그 뜻은 3월 달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다시 한번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암시하죠.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있는 FOMC 미팅에서 이 연준이 금리를 0.25 혹은 0.50%도 올릴 수 있다라는 뜻이 나타난 거죠. 연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업률을 올려야 된다. 실업률을 올려야 돼.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야지 시장이 살짝 가라앉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큰 회사들이 지금 실업률을 해고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게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업률이 그나마 높게 올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최저인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돈을 갖고 있어서 이 돈을 코로나 때문에 모은 돈 그리고 세이빙이 높았어요. 이 코로나 이후에 그 높은 돈을 갖다가 계속 쓰면서 이 경제 시장을 아직까지 살리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바로 이거죠. 부채는 늘어나고 있어. 이 가정집에서. 그런데 이 부채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모르테이지. 그러니까 집에 대한 소비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세이빙하는 그러니까 저축하는 비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이빙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뜻은 이 사람들이 빚을 이용해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패턴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이런 상황은 결국 정말 부도를 끌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있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 인상을 6번 이상이나 했어요. 그 뜻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샀다가 이 금리가 부담이 돼갖고 집을 가지고 있을 그런 형편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커플은 약 7억짜리 집을 사서 매번 모기지론으로 약 2,000불 정도를 내다가 지금 금리가 인상돼서 4,000불을 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비율을 살펴보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추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힘들어져서 집을 유지하지 못해서 집을 경매에 붙이는 그런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 미국에서 보면 CNBC에 나온 뉴스인데 월스트리트이 계속해서 집을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큰 회사들이 블랙스톤이나
이런 리얼터 부동산 거대 기업들이 시민들이 사는 집을 계속 몽땅 사고 있다라는 거죠. 텍사스 같은 경우는 20%가 넘게 지금 큰 회사들이 갖고 있다. 그 뜻은 어떤 뜻이냐? 시민으로선 더욱 힘들게 집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집을 사기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들이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사는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가 힘들어지고 하니까 집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경매에 내놓으면 이런 월스트리트 큰 회사들이 바로바로 잡아먹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억울한 게 뭐냐면, 이런 비즈니스들이 시민들이 사는 집들을 사면은 비즈니스 텍스를 이용해서 더 훨씬 수월하게 이 집들을 사고 텍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시민들이 사는 거에 비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게 정당하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는 집을 사면은 약 2%, 2.5%이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낮은 금리 때문에 집을 사서 또 이것을 임대시켜서 돈을 벌기 수월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금리 인상이 6%, 7%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여하튼 이 금리 인상하는 속도가 40년 평생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 뜻은 정말 마켓 버리가 하는 말처럼 어쩌면 이번에 한번 크게 마켓 크러쉬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저희가 제외를 해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언제 정확히 오냐? 그것은 아무도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준비를 하는 자세. 준비를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매번 왔어요. 경기 침체가 오는 건 건강한 것이에요. 왜냐면 뒤에 있는 회사들이 다시 자리로 올라갈 수 있고, 또 힘이 없고 건강하지 않은 회사들이 다시 없어지고, 이게 물갈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경기 침체가 꾸준하게 10년 만에 한 번 있는데 이번에 안 온 지 엄청 오래됐다는 거죠. 14년, 15년 이상 경기 침체 없이 계속해서 성장해 왔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크게 한번 경기 크러쉬, 경기 마켓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굉장히 마켓이 어정쩡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상승세를 냈다가 하락세를 보였다가, 상승세를 보였다가 하락세를 보였다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는 항상 이 마켓 경기 침체 엄청 바닥된 게 올 때가 됐는데 안 오고 있다. 그것을 기억해 두면 어떻게 미래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준비를 할 수 있을 거. 그래서 이렇게 경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난잡하고 조금은 불안한 와중에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 비율도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경기 침체가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은 앞으로 마켓에 대한 준비가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